이것은 몇 년 전 한국에 작고 고립된 마을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서연과 그녀의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찾고 있었습니다. 외딴 마을에 있는 오래된 집으로 이사하는 것은 큰 도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완벽한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그 집은 오래되고 조금 황폐해지기는 했지만 독특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돌담과 붉은 기와 지붕이 마치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건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평온함이었습니다. 서울의 끊임없는 소음에서 벗어나 상쾌한 공기와 고요한 풍경이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불편함이 집안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절로 닫히는 문, 위층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 그리고 항상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가족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그저 이사,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려고 노력했지만 곧 훨씬 더 사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어느 날 밤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 서연은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이상한 열이 나서 잠을 잘 수 없어서 집안의 다른 방에 계셨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위층에서 부드러운 발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지만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계단에 발을 디딘 순간 소음은 멈췄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복도가 마치 밤에 누군가 걸어간 것처럼 젖은 발자국으로 뒤덮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께 물어봤지만 부모님은 잠들어 계셨고 침대에서 나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존재감은 점점 더 강해졌고 어떤 밤에는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이 사건을 합리화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 내면의 어떤 것이 그 집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에게 알려주었다. 두려움이 쌓였지만 대안이 없자 그녀는 더 많은 답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연의 호기심은 그녀를 마을의 고대 기록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그 집에 대한 내용을 발견했지만 그녀를 정말 두렵게 만든 것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한 어두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 집은 끔찍한 범죄의 현장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자신을 모범적인 가정의 남자라고 주장한 주경이라는 남자가 연쇄 살인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거짓된 일자리 약속으로 유인한 살인범으로 알려진 그는 그 지역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그의 집은 고통의 장소로 묘사되었으며 그는 피해자들과 함께 사라지기 전에 형언할 수 없는 폭력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지역 경찰은 가장 어두운 밤 중 하나에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집은 잠겨 있었고 피해자들의 시체는 방 하나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주경은 같은 장소에서 처형당했고 그 후로 주민들은 그의 영혼이 여전히 그 집에 맴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서연은 자신이 느낀 무거운 에너지의 근원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 집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죽은 후에도 평화를 찾지 못한 남자의 분노와 고통에 사로잡혔습니다. 주경의 영혼은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복수입니다. 날이 갈수록 환영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자 서연은 집 구석구석에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었다. 마치 무언가가 항상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빛에 가려져 있는 것처럼. 그녀는 혼자 있을 때 낮은 웃음소리와 속삭임 소리를 들었고 소리가 나는 곳을 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나쁜 일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두운 어느 밤, 서연은 욕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는데 그녀 뒤에 그림자 같은 인물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반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존재는 얼굴이 없는 듯 그녀를 무시무시할 정도로 강렬하게 지켜보는 정체성 없는 존재처럼 보였다. 그녀는 재빨리 돌아섰지만 그 모습은 금세 사라졌다. 두려움이 그녀를 사로잡았고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부모도 설명할 수 없는 열병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깨어나 이상한 언어로 말을 하고 텅 빈 눈으로 마치 사악한 것에 사로잡힌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집은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듯했고 서연은 너무 늦기 전에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연은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로 결심하고 그 집과 살인범의 과거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조사했습니다. 그녀는 이전 거주자의 오래된 일기에서 주경이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도울 수 있는 의식에 대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식은 쉽지 않을 것이다. 영혼을 소환하여 직접 맞서야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서연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문제를 직면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주경이 살인을 저지른 방, 바로 주경이 피해자들을 가두었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벽을 만지는 순간 무언가가 그녀를 세게 밀었습니다. 낮은 비명소리가 복대 울려 퍼졌고 서연은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녀가 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처럼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바닥에서 주경의 옛 사진을 발견했는데 뒷면에는 "나는 여기에 갇혔다. 내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는 글이 적혀 있었다. 살인자의 영혼은 여전히 집에 갇혔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살리기 위해 집에 들어온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주를 풀고 이 사악한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는 고대 의식과 원한에 대해 연구하며 주경의 영혼을 집에서 쫓아내는 방법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악령을 물리치기 위해 특정한 단어와 상징을 사용한 고대의 엑소시즘 주문을 발견했습니다. 달이 없는 밤, 서연은 대결에 대비했다. 그녀는 벽에 상징을 그리고 검은 양초에 불을 붙인 뒤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집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문이 저절로 닫히기 시작했고 마치 무언가가 의식을 멈추려고 하는 것처럼 그림자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심장이 쿵쾅거리고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주문의 말씀을 낭송하며 그것이 주경을 멀어지게 하기에 충분할 것이라 바랐다. 하지만 강력한 존재감이 방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서연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짓밟히는 듯한 무게를 어깨에 느꼈다. 그녀는 거의 포기할 뻔했지만 그러고 나서 온 힘을 다해 의식의 마지막 말을 소리쳤습니다. 마지막 말이 나온 순간 밝은 빛이 집안을 밝혔습니다. 주경의 영혼이 일그러진 얼굴로 서연 앞에 나타났다. 그는 비인간적인 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고통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그 영혼에 맞섰습니다. 살인자의 비명소리가 잠재워졌고 집안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다. 그 영혼은 강렬한 빛에 흡수되어 결국 완전히 사라졌다. 지금까지 억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던 그 집은 이제 마치 저주가 마침내 풀린 듯이 더 밝아 보였습니다. 무서운 경험을 한 후 서연과 그녀의 가족은 재빨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즉시 집을 떠났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은 멈췄지만 그들이 그 벽 속에서 경험했던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멀어졌지만 서연은 자신이 목격한 무서운 광경을 결코 기억에서 지울 수 없었다. 그 집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집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지금도 마을 사람들을 괴롭힌다. 주경의 영혼이 풀려난 후에도 일부 사람들은 보름달 밤에 주경의 영혼 속에서 발소리와 한숨소리가 들린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저주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집이 해방되자 서연과 가족은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들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고 너무나 깊고 오래된 악에 맞서 싸웠기 때문에 탈출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집안은 평화로워졌지만 여전히 뭔가 남아있었습니다. 기억, 공포의 메아리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왜곡된 이미지를 꿈꾸기 시작했다. 주경의 얼굴, 벽에 나타난 비인간적인 그림자, 그녀를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보이지 않는 손. 그녀는 잠 못 이루는 밤에 가벼운 발소리에 깨어났는데 마치 영혼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간직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시 겪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지켜보고 따라온다는 느낌은 그녀를 결코 평화롭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주경의 영혼이 정말로 떠났는지 아니면 불멸의 그림자처럼 여전히 그녀를 괴롭히고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의 삶은 여전히 밤에 지배하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었습니다. 인근 도시로 이사한 지 몇 달 후 서연의 가족은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서연이 집에 혼자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궁금해하며 일어났다. 새벽 2시가 넘었기 때문이다. 그가 문을 열자 그는 이상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유리처럼 창백한 눈을 가지고 있었고 낡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마치 악몽에서 빠져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낮은 속삭임으로 단 한 문장만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을 느낄 수 있지? 그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지금도요. 공포에 꼼짝 못하게 된 서연은 그 여자가 누구인지 묻고자 했지만 여자는 나타난 것만큼 빨리 사라져버렸고 공기 중에 깊은 공포감이 감돌았다. 서연은 등골에 오한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혹시 주경의 영혼이 아직도 근처에 있을까요? 아니면 그 여자는 그녀가 극복하지 못한 트라우마의 표현일 뿐이었을까? 그녀는 몰랐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집안의 악이 그녀가 생각했던 것만큼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발신인이 없는 편지를 받았다. 편지 안에는 그녀가 가족과 함께 살았던 집의 최신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집은 더욱 낡아 보였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정원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두렵게 한 것은 사진 뒷면에 적힌 손으로 쓴 메시지였습니다. 그 집은 당신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그녀는 당신을 다시 원해요. 서연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가 아직도 그 집을 무서워한다는 걸 누가 알았을까? 그들은 그녀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어떻게 알았는가? 그녀는 그것이 단지 그녀의 마음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 절망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집이 스스로의 삶을 가지고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고 시작된 일을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녀는 깨어서 그림을 응시하며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악몽에 다시 휩쓸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녀는 잠시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목소리가 그녀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러지 마라. 서연은 이 집의 집착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집과 마지막으로 마주하는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혼자 마을로 돌아갔다. 그녀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답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압박감과 부정적인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그녀 주변의 나무들은 말라붙었고 바람은 울부짖었으며 공기는 그녀가 이전에 느꼈던 것과 같은 죽음과 저주의 감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채로 집으로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악이란 단순히 몰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장소에 뿌리를 두고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걷다가 차가움을 느꼈다. 모든 일이 일어난 그 방은 이전보다 더 어두워 보였다. 벽은 얼룩져 있었고 곰팡이와 썩은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워넣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방 중앙 그림자 속에서 왜곡된 얼굴의 인물이 나타났다. 주경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져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증오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처음으로 쉰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결코 내게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절대. 하지만 이번에도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주경의 영혼이 만들어낸 고통의 사슬을 끊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서연은 예전처럼 겁에 질린 젊은 여성이 아니게 되었고 이제는 더 강해졌으며 집에 다시 갇히지 않으려는 결심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녀는 한때 그녀의 두려움을 상징했던 주경의 오래된 사진을 들어올려 자신의 손으로 파괴했습니다. 사진이 땅에 산산이 조각나자 집이 흔들리는 듯했고 마치 마지막 숨을 쉬는 듯했다. 서연이 집을 나서자 방 안에 다른 빛이 느껴졌다. 집의 무게도 어둠도 사라진 듯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악에 맞서 싸웠으며 집에서 주경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과거를 돌아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안도감, 마침내 과거가 뒤에 남겨졌다는 느낌이었다. 여전히 위험있고 이야기로 가득했던 그 집은 이제 텅 비어 있었고 오랫동안 그 집을 삼켰던 복수의 무게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승리했지만 과거의 메아리가 항상 그녀와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토록 많은 고통을 안겨준 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자신의 삶을 계속할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마음이 가벼워진 채 오랫동안 자신을 가두었던 저주받은 집에서 벗어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주경이 살았던 집은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그곳은 버려졌지만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항상 그곳에 무언가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느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매우 어두운 밤에 바람이 울부짖을 때 안에서 발소리와 속삭임이 들린다고 말합니다. 저주받은 집은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악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다음 희생자가 오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립니다.